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에서 인터넷 게임 섹터 맡고 있는 이준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섹터 기초 세미나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그리고 글로벌 플랫폼의 성장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플랫폼 같은 경우 초기 메인 서비스를 출시하고 초기 사용자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때 당연히 비즈니스 모델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거고요. 그 후 밑에 단계로 가면 메인 서비스가 성장하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유의적 성장, M&A 등을 통해서 외형을 확장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당연히 여기서 사용자들은 더 많이 증가할 거고 이 서비스들을 연계하면서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락인 효과가 발생해서 여기서부터 BM 도입이 시작됩니다. 서비스 수익 도입 시작되고요. 광고 수익 창출하면서 플랫폼은 점차 확장기를 거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단계에는 메인 서비스는 점점 더 고도화하면서 기존에 있던 서비스의 유의적 성장까지 더 키우면서 수익화를 시작하고 그리고 사용자는 더 많이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기업들이 현재 글로벌에서는 메타가 있는 거고요. 또 알파벳이 있고 이런 플랫폼들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서비스 수익은 더더욱 고도화될 거고 이제 락인 효과, 네트워크 효과 충분해졌으니 점차 유저들은 이 플랫폼 자체에 충성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광고 수익도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내 기업들의 성장 모델을 보겠습니다. 여기 사실 첫 번째 단계까지는 동일하고요. 두 번째까지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현재 네이버 카카오가 대표적인데 국내 플랫폼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국내 플랫폼들은 현재 이제 문어발식 M&A에 대한 비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상의 거버넌스적인 문제들이 발생해서 M&A들이 당분간 어렵다. 그렇다면 옆으로 수평적으로 증가하는 유기적 성장은 당분간 제한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여기서 한 가지 더 어려운 점은 바로 이 해외 사용자 확보 측면인데요. 사실 네이버, 카카오 모두 국내 유저 4,800만 명 이상은 모두 확보한 플랫폼인데 여기서 좀 더 해외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아가려 했으나 메인 플랫폼인 네이버는 네이버 웹 검색 그리고 카카오는 카카오톡 이 부분들이 사실은 해외 사용자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쪽 다 컨텐츠, 웹툰이나 아니면 커머스를 통해서 나아가려 하는 거고요. 사실은 아직 여기는 침투하는 단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플랫폼들의 성장 모델보다는 소폭 성장에 지금 제한이 있는 상황은 맞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성장 모델을 설명드렸으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어디서 어떤 비즈니스로 수익이 발생하느냐를 설명드릴 텐데요. 이 네이버 카카오의 본업이라고 설명드릴 텐데 본업이라 함은 첫 번째로 광고, 두 번째로 커머스다.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의 전체 광고 커머스 매출 비중은 63%로 상대적으로 높고요. 카카오는 광고 커머스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30% 낮아 보이나 이는 이제 외형 확장을 거치면서 엔터 쪽 매출이 많이 붙어서 그런 것이고 사실상 영업이익의 대부분은 광고 커머스가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와 네이버의 영업이익 체력에는 광고 커머스가 전부다라고 계속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카카오 매출 구성인데요. 여기서 광고 커머스가 포털 비즈, 톡 비즈, 플랫폼 기타 이쪽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광고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네이버 카카오는 사실 국내에서 광고에서는 꽤 지배적 사업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광고 시장 자체가 변하는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냐. 이 왼쪽 표를 보시면 21년, 22년, 23년, 24년 계속 성장하지만 사실은 성장하는 곳이 모바일 광고밖에 없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 광고의 메인 사업자는 당연히 네이버 카카오다라는 거고요. 네이버의 23년 광고 매출은 3.6조 원이었고 카카오의 광고 매출은 1.5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 광고만이 거의 연간 5% 정도 성장이 예상되고 나머지 광고 채널은 플랫하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래도 성장 광고는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온라인 광고비 비중 변화 추이를 보더라도 이제 PC보다는 모바일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는 안정적인 캐시카우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네이버를 짧게 설명드리면 네이버는 우선 왼쪽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가장 대표적인 광고는 바로 이 디스플레이 광고입니다. 이게 아마 네이버 첫 페이지 들어가시면 볼 수 있는 광고인데요. 여기서도 사실 일부 구분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냐. 가장 이제 보여지게 되는 첫 번째 페이지는 사실 CPT 과금 구조라고 합니다. CPT
광고 구조는 바로 cost per time. 그러니까 여기에 1시간 정도 게재를 하는 걸 조건으로 미리 가격을 구매하고 1시간에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주고 광고를 게재하는 형태다라는 거고요. 고정적인 광고 형태입니다. 근데 이 우측에 있는 이 광고는 사실 CPM 광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CPM 광고는 무엇이냐? cost per mile이라는 건데 보통 약 1000회 정도 조회가 될 때마다 해당 조회수를 트래킹해서 거기에 비용을 물리는 방식으로 광고 과금이 집행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성과형 광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네이버의 모바일 화면을 이용해 보시면 피드 형태로 롤링해서 내리면 계속해서 콘텐츠와 광고가 나타나는 형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롤링해서 밑에 나타나는 광고가 사실은 고정적으로 첫 페이지처럼 시간에 비례해서 광고비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광고비는 1000만 원 이상 집행을 했는데 아무도 보지 않았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노출이 되는 걸 보장하면서 거기에 대한 광고를 내겠다는 거고, 이러한 성과형 광고가 요즘은 더 트렌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네이버는 사실 디스플레이 광고도 있지만 바로 검색 광고가 또 있잖아요.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검색 광고에서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위에 파워 링크라고 뜨는 링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링크들에 보통 클릭당 이제 금액을 부과해서 클릭당 500원 혹은 1000원 이렇게 검색에 대한 광고비를 부담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를 CPC, Cost per Click이다 라고 한다라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의 광고는 사실 네이버와는 조금 다른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내에서 비즈보드라고 하는 디스플레이 광고를 위에 게재하기도 하고, 또한 아마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다 보면 이렇게 알림톡이나 메시지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기업이 카카오에 B2B 광고를 의뢰해서 광고를 B2C로 넣는 형태인데, 이렇게 광고를 주는 톡 채널 광고가 최근에는 가장 고성장하고 있는 채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톡 채널 매출이 현재 비즈보드, 이 디스플레이 광고를 연간으로는 추월한 상태이고, 사실 국내에서 광고 채널이 연간 10% 이상 성장하는 채널이 잘 없는데 이 카카오의 톡 채널은 연간 13에서 17%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사실 처음에는 개인 간의 아니면 지인 간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 활성화된 채널인데 현재는 비지인, 오픈 채팅으로 분류되어 있죠. 그리고 비즈니스 이런 식으로 관계를 점차 확대하여 매출을 극대화하려는 구간에 있다. 그 이유는 바로 광고 수익을 확대하기 위함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첫 번째 탭이 바로 친구 메인 탭이고, 두 번째 탭이 채팅방 탭이고, 세 번째 탭이 오픈 채팅 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오픈 채팅 탭이 DAU,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매일매일 접속하는 유저가 1300만 명 이상을 현재 확보하고 있다라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발 중인 것인데, 로컬 서비스 중에 동네 소식이라는 것을 현재 개발해서 이제 동네 주변 로컬리제이션 서비스로도 가려하고 있다라는 방향성까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커머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이버의 커머스는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2위 사업자입니다. 첫 번째는 쿠팡이고요. 현재 거래액 증가가 조금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GMV를 높게 가져가고 있다. 성장률은 23년까지는 고성장했으나 23년에는 현재 5% 미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커머스의 장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실 네이버는 이 매출 구성을 보셔야 되는데요. 오른쪽에 이 중개 및 판매 수수료는 사실 네이버가 거래액의 2%에서 4% 정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수수료고, 나머지는 커머스 광고와 멤버십에서 발생을 한다라는 건데요. 이 커머스 광고는 앞서 설명드렸던 디스플레이 광고, 검색 광고와는 별개로 네이버를 이용하시다 보면 아마 쇼핑 탭에서 이제 검색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커머스에 타겟해서 광고를 제공하는 것을 네이버는 진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3중으로 BM을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수수료뿐만 아니라 다른 수익도 현재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커머스가 꽤 안정적인 구조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이버는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브랜드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는 브랜드 스토어에 조금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광고주들에게 도구를 조금 더 제공한 형태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리고
클로바 for Ad라는 AI를 활용한 광고 형태도 나이키를 선제적으로 제공했고 현재는 테스트하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알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의 커머스는 사실 70% 이상이 선물하기입니다. 결국에는 이 지인 간 그리고 비지인 간의 생일 선물이라든지 이벤트, 특정 일에 지급하는 선물하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카카오 선물하기 매출이고 이게 커머스의 70% 차지한다. 나머지는 메이커스, 지그재그, 그립 등 다양한 플랫폼들을 이제 팬데믹 때 인수했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현재 매출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 카카오는 그래서 럭스라는 것을 넣어서 럭스가 무엇이냐라면 카카오의 선물하기 이제 조금 더 높은 단가 ASP가 높다고 설명드리는데요. 명품들을 입점시켜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선물하는 형태로 제공한다면 고객들은 조금 더 비싼 상품을 서로 선물할 것이고 여기서 발생한 수수료를 카카오가 가지면 매출은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전략이고요. 또한 선물뿐만 아니라 본인이 구매할 수도 있게 유도함으로써 본인 구매 상품도 커머스에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현재 카카오는 커머스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카카오의 거래 자체도 현재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안정적인 캐시카우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플랫폼의 성장 모델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의 비즈니스 그리고 광고 커머스를 중심으로 설명드렸는데요. 그 다음은 광고 커머스를 제외하고 다른 산업은 어떻게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